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정말 찬란하도록 좋은 봄날인데 참으로 잔인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하죠, 다들. 특히 이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던 없던 간에 이 표 분포 자체가 워낙 살벌하니까 경악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선 잠깐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기로 하겠습니다. 백모 세뇌 탈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는데 더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신한은행 140-012-108-493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잠시 여기서 우한 코로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사망자 미국이 다행히 어제는 좀 꺾여서 1757명 한 2000명 이상씩 죽다가 지금 1000명대 초반으로 처음으로 내려왔군요. 일본은 지금 이게 급증 커브에 좀 들어서서 진행 중이 11,260명까지 늘었고요. 지금 이 서유럽은 지금 다 털면 서유럽 전체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행 중이 많이 내려왔어요. 1,769명이고요. 신규 확진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서유럽과 미국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희생 규모가 커지니까 이것으로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체제는 끝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중국의 고립화 내지 디커플링 즉 다시 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종언 이것이 앞으로 한 5년에 걸쳐서 굉장히 깊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중국이 정상국가로 바뀌는 날이 오겠죠. 안 그러면 이제 숟가락 놓게 되니까. 자, 여기서 잠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효약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렘데시버가 이제 특효약에 대한 기대인데 저는 이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요망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질본의 책임자가 질본 쪽 얘기는 특효약이나 백신이 나온다는 게 참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효약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전 하는 편입니다. 왜냐? 이게 특효약이 나와야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 타격이 줄어들고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 타격이 줄어들면서 미군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우리 한반도 운명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그런 기대를 자꾸 합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보도 태도를 보면 이 렘데시버나 이런 것들로 이게 좀 제어 가능하다라는 혹은 제어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보도를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보도를 안 하고 그거 별거 아니야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세뇌 탈출에서 꼭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엉터리 기사 써서 렘데시버 실험 실패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얼마나 엉터리 자료냐. WHO 홈페이지에 잠깐 올라갔다가 사라진 유령과 같은 자료였습니다. 즉 자기 이름 걸고 발표조차 못하는 그런 자료가 WHO에 잠깐 올라갔다 사라졌는데 그것도 중국 케이스를 들어서. 근데 중국은 렘데시버 임상실험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명분상은 뭐냐면 실험 자원자를 모으지 못했다는 명분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추정하기에는 렘데시버 약이 좋은 것 같으니까 관시 커넥션을 통해서 도착한 약을 높으신 분들이 다 헤쳐먹었을 겁니다. 따라서 실험을 하지도 못했죠. 실험을 하지 못한 걸 두고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엉터리 리포트가 WHO에 잠깐 올라왔는데 그리고 사라졌는데 조선이 그걸 득달같이 캐치해서 대서특필했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짓이죠. 조선일보 요새 행태가 매일매일 악랄합니다. 엊그저께는 강천석 씨가 핵심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체제가 돼서 이제 살길이 트였다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이건 완전히 정치 공작 신문이죠. 반미 친중 정치 공작 신문으로 조선이 점점 더 하루하루 자기 아이덴티티를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악랄한 걸로 치자면 CNN도 악랄한데 그래도 CNN은 좀 격조가 있군요. CNN이 렘데시버 씹은 기사 보면 어떻게 되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Early report on remdesivir test will come out within 1 or 2 weeks. 그게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 일단 쿨해요. 뭐냐면 렘데시버 실험에 대한 초기 보고서가 앞으로 1, 2주 안에 나온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연휴 지나고 날 때쯤 혹은 5월 10일쯤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초기 실험 보고서가.
이 초기 실험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기 실험 보고서는 이게 제대로 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우선 첫째,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로 실험군이 선정돼야 된다. 둘째, 더블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라는 건 뭐냐면 렘데시버를 실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라시보 컨트롤 그룹. 플라시보 컨트롤 그룹이라는 건 뭐냐? 이 통계 같은 데 있어서 이런 실험에 있어서 가짜약,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신 지금 렘데시버 맞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가짜약을 투입하는 그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비교군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런 종류의 약물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그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 초기 실험 보고서가 향후 한 1, 2주 안에 나온다. 이 얘기예요. 기사 제목은 그래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아주 빼딱합니다. CNN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헷갈리며 컨플릭팅하며 제한적이다. 리미티드 되어 있다. 뭐가 컨플릭팅한가 보면은 중국 얘기가 또 아까 그 조선일보가 인용했던 엉터리 WHO 보고서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거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자기들 그거 스크린샷 잠깐 나왔다 사라졌으니까 스크린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샷이. 이 정도로 악랄한 거예요. 그 보고서는 개쓰레기거든요. 완전히 친중파리 찌라시인데 오죽 창피하면 WHO 대문간에 나타났다 사라졌겠냐고요.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제한적이냐. 랜덤하지 않다. 당연히 랜덤하지 않죠. 지금 발표된 거는 저기 그 53명에 대한 아주 제한적 초기에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메디슨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에 보고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랜덤하지 않죠, 당연히. 그다음에 더블 블라인드가 없다. 당연히 그 53명한테 야, 컴패셔니티 유스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걸 투약할 단계에서는 실험용이 아니고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합의 맞은 거예요. 환자는 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니까 렘데시버라도 놔주세요. 의사는 렘데시버라도 좀 쓰면 이 환자가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compassionate use라 그러는데 동정적 사용, 동감적 사용, 공감적 사용, 공감 사용이란 말이에요. 환자와 의사 사이에 공감을 해서 사용해 보는 것. 따라서 여기에는 더블 블라인드가 없죠, 당연히. 더블 블라인드라는 건 이 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상태죠. 따라서 여기에는 플라시보도 없죠. 가짜 약 놓으면서 렘데시버 투약되고 있습니다. 렘데시버 투약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거는 53명의 투약에 관한 기록이지 초기 아주 초기적인 기록이지 거기엔 그걸 기대를 못해요. 그걸 두고 새삼스럽게 리미티드 제한적라고 씹을 것도 없다고요.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CNN 기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얘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기자라는 것이 마음속에 렘데시버 같은 특효약 좀 안 나와서 그냥 미국도 폭망하고 서유럽도 폭망하고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주도하는 그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좀 증명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무리 종북, 친북, 종중, 친중 뺨치는 마인드가 그냥 기사에 줄줄이 박혀 있어요. 행간에. 그래도 거긴 노는 가락구가 있어서 조선일보처럼 제목에다가 렘데시버 실험 실패라고는 안 뽑습니다. 제목은 렘데시버 실험 초기 보고서는 1, 2주 안에 나온다. 이렇게 쿨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 친중 종중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CNN 정도의 격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미통당 붙잡고서 흔들려고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 열심히 해보시고 해도 안 되지만 결국은 그 원외로 다 쫓겨나간 무슨 뭐 늑다리들 뭐 이게 뭐 어떻게 미통당을 가지고 흔들겠어요. 안 됩니다. 해보시고 그거는.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런 인류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양식 있게 친중질, 종중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 사전투표제는 위헌이다라는 말씀과 이것을 위한 위헌 소송당을 초거대 시민단체, 오늘 출범한 시민단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약칭 국자연이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제를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 확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뭐 48시간 전까지 나 부재 사유가 이러이러한데 어느 투표소에 가서 내가 해야겠어 라고 예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약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소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걔들은 그 얘기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선거인 명부라고 선거인 명부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5천만 명, 4천 몇백만 명이 되겠죠. 4천 몇백만 명의 선거인 명부에 관한 얘기고 투표소별로 우리가 본투표소 가면 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이 본투표소에 등장할 수 있는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 놓고 나는 부재자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사전투표로 유도하는 제도죠. 그래서 결국은 2020년 총선에서 2020 총선에서 40%가 사전투표를 했고 60%가 본투표를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의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일단 편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차가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4에서 5일이 납니다. 그러면 시차 동안 후보가 연쇄살인범이다. 혹은 연쇄성폭행범이다. 혹은 심지어 간첩이다. 혹은 내란사범이다. 이런 사정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1, 2%, 뭐 2, 3%도 아니고 40%, 50%짜리 절반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표의 등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두 개의 주권 집단, 이거 영어로 제가 일렉토리트를 주권 집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선거인단, 이게 선거 투표 행위가 주권의 행사니까 주권 집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국민이 두 개의 주권 집단으로 분열한다는 걸 뜻한다고요. 정치 갈등이 무한 증폭되죠. 다시 말하자면 이게 막 40%, 50%, 40% 혹은 절반 이상이 본투표일 기준 4, 5일 전에 투표를 하고 나머지는 본투표일에 투표를 하는데 이 시차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게 표의 등가성이 성립을 안 해요. 이걸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요. 이 사실을. 이게 뭐 규모가 좀 작을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규모가 이 정도 커지면은 야 이게 같은 표, 같은 무게의 표야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위헌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국자연 쪽 제가 이제 100만 시민이 확대돼 갖고 국자연이 된 건데 제대로 내실화돼서 국자연 쪽에 관련이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위헌이다. 위헌 충분히 소송할 수 있다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거기다가 사전투표제에 관한 그 구멍숭숭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죠. 그러면 사전투표의 투표 결과와 본투표의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에 어느 경우도 승복을 못하게 된다고요. 누가 이겼더라도. 자,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전투표의 문제점들, 허점들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제도 아래서라도 사전투표일 한 48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이 이제 금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오전 9시까지 그러면 대충 뭐 6시간, 45시간 전입니다. 9시까지 투표소별 내가 어느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부재 사유가 좀 뭐뭐다. 이렇게 밝혔더라면 인터넷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고요. 이게. 두 번째로 이게 전국 어디서나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나타나는데 투표자 신원 확인이 엉터리였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안 내린 데가 많고 특히 나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인정한 그 신분증은 다 통해. 그래서 학생증이 통해요. 학생증은 사문서란 말이죠. 사문서를 자기 아이디를 밝히는 데서 지문대조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이게. 투표자료 확인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앙선관위 서버가 하나님이야. 저게 다 알아. 저게 다 알아서 하셔. 그거 망가지는 순간 올스톱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 못하고 그리고 그거 실제로 현장에서 직관적인 현물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선거인 명부도 없어.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 숫자로 된 일련 번호도 출력이 안 돼. 투표용지에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출력됐다라는 출력 현장에 대한 기록도 없어. 뭐냐고요 도대체. 거기다가 이 서버가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번 투표 전에 한 근 40억에 달하는 중국제 통신 장비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추정컨대 아니면 선관위에 밝혀줘야 돼요. 이게 방화벽이거나 보안 장비거나 L4, L7 스위치입니다. L4, L7 스위치 제가 엊그저께 다시 말씀드렸지만 L4, L7 스위치 뭐 하는 거냐? 이게 방어용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스위치들이에요, 이런 게. 이게 이제 그 통신에서는 보통 7개 계층을 나눕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L1, L2, L3, L4, L5, L6, L7인데 요새는 이게 축소돼 갖고 L4에서 L7은 한 덩어리로 보통 봐요. 특히 L5, 6, 7은 5, 6, 7은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L7 그러면 그냥 L5, 6, 7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래서 L1은 뭐냐? 야, 이게 광파이버야. 이게 구리선이야. 이게 구리선 그냥 전화선 가닥이야. 아니면 랜선 꼬아놓은 거야. 뭐 이게 이제 L1이에요. L2는 뭐냐? 우리가 랜이 L2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는 연결망으로서 데이터가 갈 때 하드웨어 주소 찾아내 갖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L2고요. L3는 지구 전체의 망으로서 이때 데이터가 갈 때는 우리가 IP 주소 찾아서 가는 게 L3입니다. L4는 뭐냐? 커넥션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원래는 커넥션이 없어요. 커넥션레스라고요. 근데 가상으로 우리가 보면 한참 브라우저 안 하가도 하면 또 되잖아요. 커넥션이 이어지잖아요. 그건 가상으로 커넥션을 잇는 거라고요. 그게 L4고요. L4 이상 L5, 6, 7은 이제 점점 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그런 작동을 L7이라 그래요. L7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는 브라우저입니다. www.로 나가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웹 이런 게 L7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떤 스위치가 L4에서 L7을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 보안용 스위치란 얘기예요. 만약에 중국제 장비, 화웨이 장비 같은 거를 방화벽, 보안 장비, 보안용 스위치로 썼다. 누가 신뢰할 수 있냐 이거지. 누가 신뢰할 수 있냐. 그런데다가 이게 이런 일을 할 때는 중앙선관위 서버가 마비됐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투표소에서 직관적 현물 기반 참관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용지에 뭐가 출력돼야 된다. 그 다음에 투표소별로 이미 그러니까 그 투표소에 나타날 수 있는 선거인의 명부가 투표소별로 내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투표소별로 끊겨도 돌아가잖아요. 장애가 있어도. 그리고 또 그것이 표현이 돼가지고 참관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투표용지에 숫자로 표현된 일련 번호와 바코드가 없는데 아무도 몰라볼 QR코드만 박혀 있는데 그걸 참관인이 보고 뭘 하냐고요. 또 투표지에 투표소별 출력 정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투표소별 출력 정보가 왜 중요하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나 불쑥이니까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투표소별로 이 투표용지는 어느 투표소에서 출력된다가 박혀 있는 편이 좋단 말이죠. 이런 거 없어요. 보관함 대신에 자로 쓰고 거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변명은 뭐냐. 보관함에 대한 규격과 재질은 저희 선관위에서 정합니다. 오케이. 맞아. 플라스틱이냐 나무냐 알루미늄은 재질 당신들이 정할 수 있어. 맞아. 규격도 그래. 투표함의 높이가 70cm냐 72cm냐 75cm냐 80cm냐 당신들이 정할 수 있어. 투표함의 단면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당신들이 정할 수 있어. 하지만 법에 투표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자루로 바꿔놓고 그 자루에다가 진짜입니다. 자루에다 세 글자로 투표함이라고 써놓고 그걸 자기들 문서에서 행랑식 투표함, 자루식 투표함이라고 말장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다. 법 정신에. 그게 저희 주장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자루하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자루가 이제 그 플라스틱 상판에 매어져 있는데 저는 그래도 본드라도 붙여놓고 나중에 그거 파괴하는 줄 알았어요. 본드 붙이면 지저분해지니까 파괴해야 되거든. 그게 아니야. 쪼르르 끼워갖고 봉 같은 거 끼워서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봉에 여분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끊고서 자루 떼낼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해. 투표지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취급되는데 거기다가 관외 이게 전체 투표자의 10%가 됩니다. 약.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자의 3분의 1이니까 사전투표자가 40%인데 그중에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전체 투표자의 13% 10% 이렇게 되는 건데 관외는 아예 이 사전투표 보관장에 안 들어와요. 사전투표지 보관장에. 그냥 관외하면 지방선관위 사무실 어딘가에 놓여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방선관위 직원의 선의와 정직성에 의존하는 거 외에 체크앤밸런스가 만약에 지방선관위 직원이 범죄형이라면 만약에 지방선관위 직원이 타락해 있다면 만약에 지방선관위 직원이 간첩이라면 하는 경우에 방어가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법에는 전부 우체국에 인수인계하게 돼 있거든요. 관외를. 근데 여기 택배가 와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우체국 택배가 우체국이냐 이거야. 법인격이 달라요. 우체국과 그 우체 물류지원센터인가 그래요. 그 택배회사 이름이. 그리고 택배 직원은 정규직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입차 개인 사업자라고요. 차라리 그 신분의 정확성과 그 차량의 정확성을 따지면 CJ 대한통운택배가 최고입니다. 왜냐? 거기는 차량이 회사 소유고 그 직원이 정규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CCTV 조회하는데 CCTV 다 깔아놨습니다. 사전투표 보관장 얼마든지 시민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회할 수 있지. 조회하려고 전화 걸어보면 돈 내세요. 얼마예요? 메가바이트당 얼마예요? 그래서 한참 계산해 보면 그게 막 수십 기가바이트가 나가니까 한 선거구당 400만 원이 돼버려요. 수백 기가바이트가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거 저희 그렇게 고해상도 필요 없어요. 1초에 한 3카트씩 하고 해상도 떨어뜨려서 좀 한 2, 3기가바이트로 줄여주시면 되는데, 그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통째로 사시려면 사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아니, 지금 시민 조롱하는 거냐고. 중앙선관위요. 시민 조롱하세요? CCTV로 저희는 시민들이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희 땡땡 선거고요. 그거 CCTV 좀 확인 좀 하시죠. 370몇만 원, 400만 원 되는데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를 악화시킨 허점이라고요. 이러니 신뢰가 가겠냐고. 그래서 2020 총선이 데칼코마니 대재앙이 났습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건 뭐냐? 이런 게 데칼코마니죠. 이런 게. 도화지에다가 한쪽에 그림 그려놓고 도화지 절반 접으면은 반대편에 거기에 대칭되는 그림 만들어지죠. 이게 데칼코마니입니다. 자, 2020 총선 데칼코마니 대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보도 듣도 못한 패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나 통계를 아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준석 씨 다시 한번 고등학교 수학부터 시작해서 분포와 통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 2 후보 각인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사이의 차이, 이걸 델타라고 합시다. 이 델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를 보자고요. 2016보다 2020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급증했죠. 40%까지, 투표자의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증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유사성이 커져야 된다. 분포 유사성이. 커지긴커녕 완전히 벌어진 거예요. 중심축 기준으로 해서는 6배 벌어졌어요. 그래서 현실은 엄청나게 동떨어진 두 개의 분포가 돼버렸어요. 자, 2016년 총선. 지역구 기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중심축으로 오버랩된 정규 분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은 민주당, 빨간색은 옛날 자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이에요. 거기 보면 제일 높은데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2%에서 3% 사이입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사이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 민주당 성향 쪽하고 그 말 맞아요. 투표 성향이 좀 달라요. 민주당 성향 쪽은 사전투표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이쪽이 한국당 내지는 아무튼 한국당 성향이라 한국당 성향은 사전투표를 좀 덜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준 분포가 펑퍼짐하게 오버랩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펑퍼짐한지는 저기 지금 선관대까지는 다 분포가 있어요. 하나 둘이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은 마이너스 19%에서부터 플러스 13%까지가 있고요. 이쪽 한국당 쪽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8%까지가 있습니다. 분포가 심하게 벌어져. 이게 원래 분포예요, 이게. 분포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데 2016년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더 많아지면 이게 지금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 사이의 분포 득표율의 차이, 한 사람의, 한 1, 2 후보자 각인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투표자 수가 많아지면 사전투표 모집단이 커진 거니까 이게 비슷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렇게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도 오버랩이 없어요. 전국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건 전국만 그래요. 이게 전국에 그나마 이렇게 좀 멋있는 모양 나오게 된 게 호남 덕분입니다. 호남은 비교적 제대로 된 분포라서 이렇게 멋있는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수도권만 본다. 핵에 망측한 분포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은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많이 득을 봤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1을 기준으로 정점을 해서 박스, 이거 거의 이건 정규 분포도 아니고 박스 분포거든요. 박스로 스포츠 머리 쫙 깎은, 깍두기 머리 깎은 것처럼 쫙 모여있고. 깍두기 분포죠. 데칼코마니 깍두기 분포입니다. 이쪽 미래통합당은 플러스 12를 중심으로 깍두기 딱 이뤄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면, 그럼 전국에 그랬으면 여기 수도권 있었을 거 아니야? 2016. 2016 수도권도 이렇잖아요. 보면, 오버래핑 돼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8까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고, 펑퍼심하게. 불그레한 거예요. 민주당이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5까지 펑퍼심하게 정규 분포 이래서 오버래핑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2% 마이너스 2를 중심축, 민주당 쪽은. 한국당 쪽은 플러스 1을 중심축. 즉 다시 말해서 2016 수도권은요. 2016 수도권은 2016 전국이랑 똑같아요. 의미가. 그런데 2020 수도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냐고. 마이너스 2 중심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심축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12로 벌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2 중심으로 펑퍼짐만 분포했냐? 아니에요. 깍두기 분포해버리고. 그럼 이건 통계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집단이 커졌기 때문에. 저 이거 보면서 소름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 데칼코마니가 돼버린 거예요. 대재앙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2016 총선에선 지역구 2016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양쪽 축 중심으로 해서 오버랩, 그러니까 각각 정규 분포에서 오버랩이 돼 있어요. 두 개의 정규 분포가 펑퍼짐하면서 겹치죠. 편차가 커서 오버래핑이 됩니다. 2020 총선은 다릅니다. 정당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 중심축으로 깍두기 영상, 박스 영상 분포를 해버렸어요. 각 박스 영상 분포가 전혀 겹치지 않아요. 이것도 비례와도 달라요. 비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예요. 그러니까 6% 중심축으로 해서 이쪽은 플러스 6% 중심으로 정규 분포하고 있고 저쪽은 마이너스 6% 중심으로 정규 분포하는데 그래도 0 근처에서 만나려고 말락말락해요. 비례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거는 지역구 가면 퍽 2배 이상 더 벌어져 버렸다고. 이게 뭔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분포로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선거구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중앙선관위와 검찰과 경찰이 부정 없었음을 증명하려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별 선거구에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부정 있었음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포 문제가 이런 해결망측한 분포가 전국적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이거는 개별 선거구에서의 선거 부정 여부를 밝히는 노력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검찰 경찰이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가되 우리가 염두에 될 거는 야 너희가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될 책임자야 이것들아. 중앙선관위 듣고 계세요? 당신들이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울며불며 화급하게 다니면서 증명해야 될 처지에 있는 자들이요. 행감치고 앉아서 선거 부정 얘기하는 요것들 뭐 CCTV 볼라 그래? 400만 원씩 걷어야지. 뭐 할라 그래? 선거구당 5천만 원씩 돈이나 매겨야지. 이 지금 짱구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중앙선관위가. 이거요. 선거 부정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선거 부정 없었다고 이제 뭐 선거 부정을 못 밝혀낸 상태에서 문제 제기가 사그라질 것 같아요. 그런 상태 왔다고 안 사그라집니다. 통계가 남아 있는데 이 통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통계 이론, 어떠한 분포 이론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양쪽에 투표 행태가 차이가 나? 웃기지 마세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게 정의당 아닙니까? 정의당이요. 거의 투표 그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본투표율과 사전투표율 사이에 본투표 득표율과 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소속도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사전투표 쪽에 사이즈 커져 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비례도요. 벌어진 것 같아도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게 예년이 5, 6%대에서 이렇게 서로 오버래핑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버래핑은 안 됐는데 그래도 6% 플러스 6% 이쪽 가서 쓰고 마이너스 6% 이쪽 가서 쓰고 플러스 6%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같습니까? 펑퍼짐한 정규 분포하고 깍두기 박스 분포가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텐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해결망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당선 무효소송 제기하고 선거소송 제기해서 선거구별로 깠는데 저거 안 나왔어. 증거 안 나왔어. 그러면 저거 틀딱달 보소들 저거 되지도 않는 거 피해망상에 찌들어갖고 음모론에 찌들어서 웃기는 짓하고 돈 썼어. 깔깔깔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이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음모적이고 공포스러운 체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스스로 해킹 없었는지 검토하고 스스로 선거 부정이 없었는지 모든 포인트에 들어서 다 검토하고 있어야 돼요. 자체 특감반 조직해서. 그냥 우리는 잘했어요. 아니 분포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이러고 처자빠져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 2020 데칼코마니 대재앙의 교훈이 뭐냐?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개의 주권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분열과, 그러니까 이게 표 행태가 분열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표 행태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40%는, 50%는 4, 5일 전에 투표하고 나머지 4, 50%가 당일날 투표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권 행사의 날이 둘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전쟁 터지면 어떡할 텐데. 그 사이에 북한 붕괴하면 어떡할 텐데. 그 사이에 후보자가 간첩이었음이 드러나면 어떡할 텐데. 그 사이에 후보자가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떡할 텐데. 표가 등가가 아니잖아요. 등가가. 표의 가치와 무게가 같질 않잖아요. 그게 위헌이에요.
위헌성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번에 분포가 이렇게 확 이게 무슨 선거 부정 때문인지 해결망측한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게 만약에 그 다른 이유가 밝혀진다면 이건 노벨상감입니다. 거의. 수학의 노벨상이 있죠. 그게 무슨 상이더라? 수학 쪽은 노벨상이 그 상이 노벨상이 아니라 수학 쪽에 유명한 상들이 있어요. 그런 감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뭐를 뜻하냐? 사전투표제를 완전히 고쳐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 우선 범위를 부재자 온리로 해야 됩니다. 이때 부재자는 전통적인 부재자, 즉 다시 말하자면 배 타는 분, 그 다음에 거소, 그러니까 군대, 병원, 뭐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있는 분, 거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재외, 이건 전통적인 부재자죠. 재외국민. 전통적 부재자뿐만이 아니라 저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집은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포항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 집은 창원인데 서울에 거래처에 나와가지고 장기 출장 나와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포항에서 투표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 당일날 해라 이거야. 당일날. 나는 서울서 투표하고 싶어요. 당일날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럼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개표도 아니 택배사에 맡길 바에야 지금 전국 아무 데서나 불쑥하게 선거인 자체가 전국적으로 뛰어다니게 하겠다는 판인데 왜 개표를 그냥 지방선관위별로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원격에서 개표해라 이거야. 관외 이동 없애라 이거야. 당일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신분 확인 철저히 해야죠. 지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조했을 경우에 굉장히 처벌이 무거운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건 위조했을 때 처벌이 따블로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정확한 공문서, 사문서가 아니라 학생증 같은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 및 지문에 의한 신분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성 제고해라 이거예요. 3대 공문서와 지문 확인에 의해서 신분 확인하고 투명성 제고해라 이거예요. 또 정당들은 참관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안 됩니다. 스톱! 안 됩니다. 스톱!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도록 참관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미통당 참관인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고생하신 분도 있지만 5만 원 일당 플러스 12,000원 밥값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들만 해도 꾸벅꾸벅 졸면서 카톡질하면서 다리는요 쭉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꼴보기 미통당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꼴보기 싫어서는 야, 뭐 저러냐. 이런 얘기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멤버들. 뭘 참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뭘 참관해. 참관할 뜻도 없고 그냥 용돈벌이 하러 나오신 거야. 아, 용돈벌이를 왜 여기 와서 하시냐고. 자, 그래서 오늘 국자연에 출범했습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여기서 위원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www.freecitizen, free가 자유죠. citizen이 시민이죠. .kr /s1 하시면은 이 링크에 도달하십니다. 지금 벌써 오후 2시 반에서 별로 많이 알리지도 못했는데 오늘 오후 2시 반쯤 열렸거든요. 지금 벌써 한 1000분 정도 서명하셨습니다. 이게 일종의 국자연은 초거대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기독교 쪽에서 뭐 거대 집단들이 다 같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고 또 저희 자유본, 이선본, 공명선거지원단 여기가 같이 하고 백만 시민이 당연히 같이 하고요. 또 교수님들 중에 뜻 있는 분들 엄청 많이 같이 하고요. 또 이 조국 그 사태 이후에 이 중도 내지 이쪽 중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저도 중도 보수란 말 좀 싫어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맹렬한 전투적 자유보수로 해왔던 분들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그러나 대한민국 소중히 여기고 북한 미워하고 중국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 참여연대의 김경률 그 회계사님도 아마 그 단체 소속이라고 하는데 미래대한행동 거기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서 저기 광주 서구갑에 가서 출마하셔가지고 광주가 정말 피 끓는 그런 정말 호남 광주 사람이에요. 원단 피 끓는 그런 마음으로 광주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안아들이지 못하고 왜 제사만 지내는 도시가 됐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주동식 씨가 하는 광주 자유시민연대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단체가 한 3, 40개 출범 단계에 있고요. 이게 앞으로 수백 개 이상 늘어납니다. 수천 개까지 갑니다. 각지에 있는 태극기 단체 뭐 이런 데 다 같이 하니까, 여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메일에 저희 남겨주세요. 저희 지금 백모 세뇌 탈출 댓글에 이메일로 남겨주시거나 백모 세뇌 탈출 관리자 메일 주소 33이선본 @gmail.com esunbon @gmail.com 이런 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에 그냥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남과 이메일 주소 단체 이름만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특징이 뭐냐? 미통당 가입운동을 병행할 겁니다. 근데 그냥 혼자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통해서 가입하고요. 온라인 가입이 아니라 종이 입당원서를 씁니다. 왜냐? 온라인 가입자하고 종이 입당자하고가 미통당이 권한이 달라요. 온라인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선출에만 관계돼요. 종이 입당자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 5개를 더합니다. 풀당원이죠. 미통당 요번에 저희 참관하신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3,000분, 2,500분이 저희 선관위 참관에 같이 했고 또 선관위 지키기, 뻗쳐서 지키기 5박 6일 그거 같이 했고 또 이 투개표 프로세스에 참관인으로도 엄청 많이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공화당 당원이 아닌데도 우리공화당 쪽에 손들어가지고 거기에 참관인 이 표 남아 있는 거 그거 통해서 들어가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이 아닌데도 기독자유통일당 가서 손들어서 그 참관인 표 남아 있는 거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뛰어본 저희 분들의 이구동성 얘기가 미통당 당원이 없다. 당원이 날탕이다. 거긴 당원 없는 정당이다.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 후보, 거기에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평소 자기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말조심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 관리하고 자기 지인들 그 다음에 실권 가지고 있는 실권자들하고 눈도장 잘 찍고 그렇게 해서 공천 받으면 그 공천 브랜드를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지 밑바닥에서부터 현장에서 당원들 길러내고 키우고 이런 전통이 없는 당이다. 그 당이. 결론은 그렇게 놨습니다. 오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자유시민이 들어가서 밑에 버팀목이자 매서운 군기반장 역할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자연 멤버들이 미통당에 가입하거나 이럴 때 당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 당선자들이요. 이 대목 꼭 4개 기억해 두십시오. 1번 메시지 뭐냐. 지역 이슈, 지역 경조사, 재선에 몰입할 필요 없다. 당신이 잘만 하면 우리가 당선시켜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2번 뭐냐. 퇴물 범털들의 주눅들 필요 없다. 뭐 김종인, 심재철. 지금 떨어져서 내일 모레 임기 끝나는 자들이 2년을 갈 대못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지난번에도 당선자가 생기면 당선자 워크숍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선자 워크숍이 열려야 돼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퇴물 범털들의 주눅 들지 마라. 그냥 날려버려라. 김종인이고 뭐고 간에. 당선자 워크숍 해라. 우리가 지켜줄게. 3번째, 조선중앙에 주눅 들지 마라. 조선중앙 김종인 띄우고 김종인 체제 아래 미통당이 살 길이 열렸다고 강천석이라는 자가 써갈기고 이런 거 그냥 제껴버리고 신경 꺼라. 우리가 지켜줄게. 4번째, 가치와 원칙과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것만 하면 우리가 지역에도 공 덜 들여도 되게 만들어주고 그것만 잘하면 퇴물 범털하고 각을 세워도 보호해 줄 거고 그것만 잘하면 조선중앙을 밟아도 힘을 실어줄 거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국자연, 백만시민, 자유본, 그 다음에 이선본 이 멤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자연 선거구지회 이걸 선지라고 부릅니다. 올해 안에 최소 200명, 그러니까 선거구 하나에서 200명 진성당원, 200에서 500명 진성당원 만들어내겠다고 어저께 결의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 양평 같은데. 살벌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국자연을 통한 저희는 당원을 한 명 한 명 가입하는 건 반대예요. 국자연 시스템을 통해서 가입해야 당원들이 서로 간에 당신 우리 국자연 출신들 해서 서로 눈이 맞춰서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 같이 움직이면서 당선자들한테 아까 이 1, 2, 3, 4 같은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국자연을 통한 당원 가입 프로세스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5월 20일 내에 완성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각 선거구주에 각 권역주에 이제 준비 과정이 앞으로 이제 한 20일 동안 펼쳐져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실험이에요. 한편으로 지역 선거구별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그 자유시민 네트워크에서 미통당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살벌한 혹은 정말 뜨거운 정말 정치사상으로 중무장된 그리고 올바른 정책과 노선과 가치를 지향하는 자기 앞가림 많은 자유시민들이 떼거지로 진성당원에 가입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을 한번 만들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